제가 더 큰 전쟁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월 27일에는 탈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막법입니다. 28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 된다는 거 예, 아닙니까? 물론 됩니다. 네. 아니, 제가 먼저 하나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자들로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방송에 나가면 물어보는 게 진짜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느냐. 절대 자기들이 볼 때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품에 다시 안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장을 지져도 안 간다. 신당 창당한다. 그런데 저렇게 사실상 탈당 선언했으면 갈 리는 없네요. 탑스파이. 탑스파이? 탑스파이. 정보력으로 탑스파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선거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수가 만약에 뭐 이준석이 지휘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작전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기고 지는 거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럴 마음이 안 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도 함께 탈당하십니까? 그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함께 간다. 저는 그것까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7일로 이제 탈당 시점을 잡은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니 마음이 정했으면 미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가 예고한 27일에 한 달 전쯤부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먼저 치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이 설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보부상들이 이제 하나씩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장이 안 섰을 때 나 혼자 장에 가가지고 좌판 펼쳐봐야 손님도 안 오고 다른 보부상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장이 펼쳐진 시점은 12월 말 1초, 1중순까지가 아마 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탈당 시점을 예고한 것을 두고 지금 이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왜 결심했으면 나가지 왜 안 나가? 여기에 대한 이전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이래봬도 제가 신당은 2번 경험해봤습니다. 바른정당과 새로운 모수당을 뭐 제 의지로 창당은 아니지만 그때는 경험해봤기 어떻습니까? 때문에. 먼저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제가 해봤는데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탈당할 때 어떤 경우에 또 다시 품에 돌아가지 마세요. 그 품으로.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표정을 보면서 답을 듣기 때문에 탈당의 그 의지는 이미 굳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신당으로 갈 것이다. 근데 계속 남는 의문은 하나 있어요. 신당을 창당해서 이제 새가 형성이 되면 국민의힘을 뭐라고 할까요? 다시 접수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합당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접수인데 합당의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그런 정치적 판단하는 거는 워낙 그 뭐라 될까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덩어리가 한쪽이 더 커져가지고 흡수한다든지 이런 결과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총선 다음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덩어리 이루어가지고 예를 들어 교섭단체 이상을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2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구의원, 시의원 단위까지 정책 저변을 넓힐 수 있냐. 그 다음 판은 대선이고요. 그 다음 목표는 저는 총선 끝난 다음에 만약 교섭단체 이상이면은 더 재밌는 게 새로운 판 짜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건데 왜 정계 개편에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는 관심사 바뀌다. 저는 지금 제 목표는 교섭단체 이상으로 가가지고 충분한 정당의 어쨌든 그 규모 역량을 갖춘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거 해야죠.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예상을 하셨어요. 네. 80석 네. 수준이라고. 이준석 신당은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장이 선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세력과의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다 그 5일장이라는 게 예고된 날짜가 있지만은 어떤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지를 봐야죠 이제. 네. 그 소위 말하는 보부상들이 어떤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날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하나 어떤 물건이 나올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할 저는 거고요. 제 경험상 자꾸 이준석 신당은 영남 덩어리가 크잖아요. 예. 제가 안철수 신당 저랑 함께 호남은 30석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뭉쳐가지고 38석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커진다니까요. 저기는. 50석 이상으로 커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학살, 김건희 특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커져서 50석 내외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탈당할 때 27일 탈당할 때 당일 같이 탈당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같이 탈당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차 탈당을 할지 아니면은 그 동반 탈당을 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역 포함돼 의원 있어요.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점에 뭔가를 예고하면은 엄청난 취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비례의원이 미리 탈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 실질적인 의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미 정해진 건 있는데 제가 미리 예고하지 않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같이 탈당 안 하는 거죠? 제가 미리 답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들어갔는데 네. 김대중 총재께서 탈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대중 신당의 대변인을 맡았는데 저는 좀 의원들이 신당에 가려면 깨끗하게 가는 게 좋다. 네. 그 뭐 몇 개월 국회의원 더 하려고 이런 것은 좀 우리 정치 풍토에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걸 알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27일 날 공개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같이 탈당 안 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네. 접촉은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20곡의식으로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네. 전에는 접촉을 안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답을 안 하신다고. 네. 김종인 대표가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언자로만 남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신당에서 뭐 당직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고요. 대신 원로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하고 특히 김종인 대표는 신당 그 내부보다는 제3지대 또는 신당을 하는 사람들 간에 거중 조정을 아마 하시는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신다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타 정치인하고 좀 달라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는데 민주당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거다 했는데 던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지만은 그분이 정치 일선에 서지는 않지만은 제3당 그러한 것의 갓파더 역할을 할 거다. 예. 그 뉴욕에 마피아들이 파이브 패밀리가 있는데 갓파더. 하필 아니 저쪽이랍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에 비유하는데 왜 김종인 대표는 갓파더가 마피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저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도저히 이순신이 아닌데 예.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비웃지.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갓파더는 좋은 거예요. 거중 조정자의 역할을 거중 한다. 조정자 역할을 하지 그분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준석 그게 맞죠? 신당
뭐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까요? 박 원장님 전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또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스펙트럼이 넓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들이라 그런 이념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더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 네. 전 의원은 굉장히 보수, 제가 볼 때는 거의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모르죠.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들었을 거고 뭔가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치 환경이 바뀌면 정치는 거기에 따라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하나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대선까지의 입지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을 치르기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다 내가 무슨 뭐 가서 지역구에서 한석 뺏어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매력적이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